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관 부원장 김종입니다. 우리 의찬이, 그 다음에 수진이, 그리고 승우. 네. 사실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얼굴하고 이름을 잘 매칭을 못해요. 우리가 수업이 2주밖에 안 돼. 그래서 4번밖에 수업을 못하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때도 만날 때 서먹한 거 없이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찬, 수진, 승우. 네. 제 이름은 뭐라고요? 의찬아, 내 이름 뭐야? 의찬이에게 나의 존재는 무존재구나, 이제. 아까 처음에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금 확인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의찬이에게 물었지만 다음에는 수진이에게도 물을 수 있고 다음에는 승우에게도 물을 수 있어요. 순서는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잖아, 맞지? 승우야, 내 이름이 뭐라고? 네. 수진아? 그렇군요. 제가 존재감이 좀 없죠. 제 이름은 김종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잘 기억해 두세요. 저도 이제 영상 보는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려고 할 테니까. 지금 이제 수업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이 2주간의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막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특강 이후에도 맞아, 글 이렇게 읽기로 했었지, 근데 잘 생각이 안 나, 복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이름은 김종. 이찬아, 이름이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굳이 내 이름을 쓸 필요는 없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썼어, 거기다가?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준비 자세 좋아. 괜찮아. 쓸 수 있지, 괜찮아. 영광이야. 내 이름도 써주고. 그러면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노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수진이 읽을 수 있겠어? 한번 읽어볼래? 네, 좋아요. 그러니까 흰색은 잘 보이는데 노란색이 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네, 반가워요. 다음부터는 잘 제 시간에 와주기 바랍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윤지원.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과제가 있어요. 다음 주 과제는 제 이름을 알아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다 알거든. 내가 여러 번 막 주지시켜서 내 이름을 알아. 이제 모르면 간첩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지원이야? 지원. 네. 과제가 뭐라고? 네, 제 이름 알아오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왜 이 수업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뜻은, 혹시 제가 이거 우리 여름방학 특강 하기 전에 여름방학 특강과 관련해서 수업 설명의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렇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문자, 학원에서 오는 문자는 나를 다 귀찮게 하는 문자들인 거잖아. 그냥 왔다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게 가장 좋거든. 지금 여름방학 특강이 비문학, 독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책 읽고 글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글을 접근할 건데, 지금 이것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혹은 아니면 내가 글을 좀 더 잘 수월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온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왔을 거라고는 한 요만큼 생각합니다. 요만큼. 더 줄여야 되나? 요만큼이면 됐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비지기는 피자가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자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손자병법, 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은 많이 들어봤죠? 오늘 보통은 지피기 전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이제 실려 있는 말은 백전불태라는 말로 실려 있어요. 그럼 100번 전쟁에서, 전투에서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황에서, 물론 당연히 전쟁을 치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1단은 국어, 그 다음에 2단은 고등학교, 3단은 입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국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 과정은 중학교 때 과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것을 조금 더 어려운 지문과 조금 더 어려운 단어 혹은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랑 비슷합니다. 영어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고등학교 때 그대로 다 쓰잖아.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수학하고는 조금 다르죠. 수학은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국어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국어는 여러분들에게서 뭘 측정하는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을 측정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걸 이제 사고력이라고 하죠.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내가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 문학과 관련되면 그건 상상력이 되는 거고, 비문학과 관련되면 논리적 사고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는 이 국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익히는 시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 익힌 개념들을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나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당황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시를 배우는데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타나. 뭐 은유법, 비유법, 뭐 역설법, 반어법.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 중학교 때 어려운 건 그런 개념들을 익히는 것부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의 문제를 보면, 내신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보면 응용되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로서 많이 내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험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사실은 배우지 않은 것도 아니야.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것을 전제를 하고 문제를 내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는 당장에 그 내용들이 없어. 그런데 이제 막 시험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좀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선택지를 읽을 때 잘 못해.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글을 읽을 때 물론 읽기 시간도 있고 장문 시간도 쓰기 시간도 있긴 하지만 이 읽기 시간 때 어떻게 읽으라는지 뭐 알려주잖아. 뭐 주제를 찾고 어떻게 하고 요약하는 거 다 해. 중학교 과정에 다 있어.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비문학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넘겨보시면 제목이 이제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이라 되어 있고 밑에 하단을 보시면 제독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있죠? 제독. 제가 이제 제대로 독해하는 방법 제독법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거든. 요새 이제 줄임말들 많이 쓰고 하니까 이제 제독이라는 거를 또 찾아봤지. 그래서 딱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하고 일치해서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읽는 습관을 미리 차단하겠다. 그것이 이 수업의 목표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읽어왔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읽는 것을 한번 익혀보자 라는 것으로 이제 제독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보통 이럴 때 그래서 제대로 읽는 거
그러면 한 장 우리 차례를 넘기고 아니 넘기지 마시고 차례 넘기면 네네 맞아 그 페이지예요. 차례 넘기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나오죠. 사실 이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차례를 볼까요? 차례 앞에 차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장 얼마나 어렵다고 문장부터 읽기 시작해 한 편의 글부터 읽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문장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문제 풀 때 선택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문장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장부터 좀 볼 거예요. 문장, 그 다음에 문단 2개, 그리고 글 전체. 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냐? 지금 문장을 읽는 방법이나 문단을 읽는 방법이나 글 전체를 읽는 방법이 모두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이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다 알아? 글을 읽는 방법은 모두 같아요. 지금 이 방법론, 일반론이라고 해서 우리 차례를 넘기면 일반론하고 구조론이 나오죠? 구조론은 글 전체에 들어가면, 문단 들어가면 그때 설명할 거예요. 이 일반론은 지금 우리가 비문학, 그러니까 문학적인 글이 아닌 것을 읽을 때 써먹는 방법이 되는데 이 방법은 문학을 읽을 때도 똑같아. 다만 아까 우리 문학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고 했지? 그렇죠. 좋아요. 수진 1점 드립니다. 나중에 어디다 써먹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1점 드릴게요. 점수 주면 좋잖아. 문학에서 요구하는 건 상상력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상상은 뭐를 바탕으로 해야 돼? 내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지. 그럼 읽을 때는 문학이나 비문학이 다 똑같다니까? 문장으로 쓰지 누가 발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모든 글에 다 적용되지만 문학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문학을 읽을 때는 이쪽 측면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는 건 어떻다고 이찬아? 똑같다고. 제가 좀 스타 기질이 있어요. 연예인병 같은 거지. 카메라도 찍고 있잖아. 그래서 저를 보아주지 않으면 좀 그래요, 기분이. 그래서 날 봐달라고. 내가 왜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수업을 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카메라 마사지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연예인들이 처음 데뷔할 때는, 물론 예쁘고 잘생겼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그걸 얘기할 때, 이제 카메라 마사지라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좀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이제 저의 20대 중반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하거나 막 졸려. 그리고 이제 그 잠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의 민증 사진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 거겠어? 카메라 때문이야. 야,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 봐봐. 너네 처음에는 진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표즈 혹은 이런 자세를 취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그러면 살도 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 지금도 그렇게 썩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제 모습 만족합니다. 왜냐?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 정도면 용된 거죠. 어쨌든 그러니 나를 좀 봐달라. 아시겠죠? 네. 무슨 얘기했죠? 나를 보기 전에 우리 읽는 방법은 다 똑같다.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다 마찬가지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공부 방법은 많이 읽고 많이 풀어보는 건 그거는 고3 때 하는 거예요. 고1, 고2,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3이긴 하지만 예비 고1이라고 전제를 하자면 지금 이때는 많은 글들을 읽어보는 것보다는 제대로 읽는 연습, 같은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맞아, 아 이렇게 읽기로 했었지 라고 읽는 과정을 자꾸 곱씹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국어가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 자꾸 뭘 하려고 해? 문제를 풀려고 해. 그래서 문제를 다 맞췄으면 내가 제대로 읽었다. 그 중에 하나 틀렸으면 내가 제대로 못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읽는 과정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이제 여기 있는 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끊어읽기부터 보면, 사실 고등학교 때 지문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길어져서 그렇거든. 그럼 글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럼 뭐도 길어지느냐? 문장도 길어집니다. 문장이 길어지니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머리 읽고 났는데 분명 나는 글자를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금 연습할 때는 끊어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끊어 읽느냐? 기본적으로 끊어 읽는 목표는 주술관계 확인입니다. 최소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끊어 읽는 이유, 끊어 읽는 목표는 뭐냐면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술관계에서 승우, 주가 뭘 의미하죠? 주. 아, 네. 그러면 지원. 좋아요.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문장의 기본 골격은 주어와 서술어가 기본 골격이야. 그래서 우리가 끊어 읽을 때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입니다. 아, 무엇에 대해서 어떻구나, 무엇이 뭘 하는구나, 이게 문장의 기본 구조예요.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끊어 읽는다. 그러면 일단 끊어 읽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지문에 나오는 그 지문들은 제가 쓴 지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아니, 어려울 수 있지 않고 어려워. 여기에 있는 모든 텍스트 지문들은 제가 고3 지문에서 따온 겁니다. 수학하고는 좀 달라.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단계별로, 그러니까 1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하고 이런 것처럼 단계별로 밟아가야 되지만 국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잖아. 글 못 읽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글 읽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어 문제를 잘못 풀어. 왜? 지문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연습은 어려운 지문들로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구나의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머리가 빡빡하냐, 머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야. 머리가 좀 띵해, 아파, 머리 많이 쓴 겁니다. 실제로 그래. 제가 이제 그 강사 생활한 지가 한 15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은 글들을 읽었겠어, 지문들을. 그거가 다 나와. 국어 선생님들이 박학다식한 이유는 딴 거 없어. 그냥 많이 읽어서 그래. 지문에 다 나오거든.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머리가 띵하.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국어에서 그런 거는 바로 지문의 내용 자체가 좀 빡빡한 거야.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속성을 생각해야 돼. 시험의 속성은 순위를 매기는 거지.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순서를 매기는 거란 말이야. 원래의 글하고 말의 목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목표야. 그러니까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쉽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럴 바에는 글을 왜 써? 말 왜 해? 상대방이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못하러 말하는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읽어 풀어도 이게 내가 제대로 푼 건지 확인이 안 돼. 물론 1, 2학년 때는 좀 덜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3학년 지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연습을 하면 쉬운 지문은 그냥 읽혀. 특별하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읽혀. 뭐 그렇다고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야. 지문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볼 지문들은 고3 지문들 중에서 내가 어려운 것만 뽑아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그래서 영상도 찍는 거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한 번에 소화가 안 될 거라고. 사실은 이 교재를 처음 만든 이유가 고3들을 대상으로 국어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처음에 이제 진입하는 시기가 예비 고1에서 고1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하고 고2에서 고3 되는 이 겨울방학이 국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재를 처음 제작한 목적은 지금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이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왜 이거를 중3 친구들에게 하느냐. 아까 전에 제동 얘기했었죠. 내가 그동안 수업을 쭉 해보니 3학년 때 이걸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애들이 바뀌지 않아. 왜 그런 거냐면 이미 내 머릿속으로는 사고의 방향이 정해진 거야. 내가 그렇게 평생 읽어왔던 거지. 그 친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해줘도 좋은 것 같아. 근데 막상 자기가 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된 방법을 익히기 전에 먼저 해놓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름방학 특강을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특강을 소화한 친구들의 지금 고1 때 성적이 많이들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잘 가르친 게 아니야. 걔네들이 그동안 충실히 따라와서 잘 읽었던 거지. 잘 읽으려고 노력을 한 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이 어려워지면 문장이 길어지는데 일단 읽으면 무조건 끊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글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 여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구나. 여기에 사용되는 이 지문에 사용된 문장 부호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세요. 그럼 어떤 때 끊어 읽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거야. 그냥 이건 끊어 읽는 측면에서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들 다 배웠어. 혹시 문장의 짜임, 견문장, 혼문장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거야. 지금 끊어 읽어. 지금 문장을 끊어 읽을 거란 말이야. 그럼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문장은 크게 혼문장하고 견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혼문장은 어렵지 않아. 짧으니까 바로 읽으면 우리는 모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주술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 문제는 이제 견문장이지. 견문장의 형태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좋아. 굿.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얘는 아는 혹은 암기 문장이라고 하죠. 제가 좀 글씨를 잘 못 쓰죠?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야. 이게 판서를 하니까 나아지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못 알아봤어. 자꾸 애들이 칠판에다가 쓰면 물어봐요. 선생님 저거 무슨 글자예요?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저랑 친해지면 제 글씨가 보입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서먹한 아직 친하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써서 판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럼 내가 친해지면 글씨가 점점 흩날리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흩날리는 것만큼 잘 읽을 수 있어. 신기해. 이거 예언하는 거 진짜야. 그렇다니까. 내가 이걸 15년째 써먹고 있어.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2주밖에 수업을 못하네. 사실 3주째부터 나타나거든. 그럼 겨울방학 때 나타날 겁니다. 내 글씨 보면 막 반가울걸? 여태까지 그 글씨 보다가 겨울방학 때 보면 반가울걸. 고마워요 수진 양. 수진이만 웃어줬어. 아무도 웃지 않아. 그러는 거 아니야. 안 재밌어? 미안해요. 안 재밌을 수 있지. 그럼 의견 존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런 거 우리가 문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쉼표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쉼표에서 끊어야지. 그럼 끊고 난 때 뭐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어진 문장은 주, 술, 주, 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주술관계 머릿속으로 생각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읽고 그냥 우리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쭉 한 번에 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힐 때까지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생각보다. 그 과정이 필요해.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이런 구조일 때는 얘가 주, 술, 주, 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술 관계를 파악할 때 어려울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주어랑 여기에 있는 서술어를 짝을 맺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특히 이 안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문장에서 이때의 주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여기에서 서술어 이렇게 해서 끊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술어의 역할하는 거 우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죠? 품사 중에 서술의 역할하는 거. 그렇지. 땡큐. 동사와. 이제 영어 헷갈리면 안 돼. 국어에서 서술의 역할하는 게 동사랑 하나 더 있는데. 그래. 굿.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달라. 서술어에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겁니다. 됐죠?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온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정인하요. 인하. 네네. 아니, 인하는 지금 기억했어요? 인하. 지원. 맞죠? 지원이도 조금 늦었거든. 늦은 친구에게 과제가 있어요. 지원이 과제가 뭐였지? 그럼 인하도 과제가 뭐야? 제 이름을 알아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나머지 이 세 친구들에게는 처음에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의 존재 가치예요. 의찬, 수진, 지원, 승우, 인하.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이미 저한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존재 가치도 여러분들에게 입력이 돼야 돼. 그럼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승우야, 내 이름이 뭐였지? 내 이름 뭐였어? 말해야지. 얘네들한테 힌트를 줘야 되는데 뭐 얘네들 괴롭히려고? 내 이름은? 잠깐만. 너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박사. 김. 네. 이게 마스크 써서 무슨 잘 안 들리잖아. 맞죠? 여러분들 알아오는 것이 과제입니다. 네. 그럼요. 여기 앉아도 되죠. 이게 마스크의 좋은 점이야.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앞자리에 거의 앉지 않거든요. 왜 안 앉을까? 치밀하니. 저에게서 은총을 근데 마스크 썼으니, 어떻게, 안타깝게도 은총이 나갈 수가 없네. 이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다시, 지금 글 읽는 거, 끊어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글을 읽는 시작이. 그 앞에예요. 네. 좋습니다. 거기에요. 필기는 하는 거지? 왜? 필기를 해야지. 끊어 읽는 건 뭐 확인하는 거라고? 주술관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거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는데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읽는데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럴 때 끊어주고 이럴 때 끊으면서 읽자. 이게 기본이야. 물론 여기 있는 거 이제 텍스트를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들을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시간 엄청나게 중요해. 다음 시간도 중요하고 최대한 이번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기까지 아니야. 암기하려는 게 아니야. 암기하면 소용이 없어.
자꾸 읽으면서 익숙해져야 돼. 그죠? 네. 근데 왜 안 해? 아, 그래, 뭐, 영상도 찍고 하니까 나중에 영상 보면서 필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거 익숙한 소리 아니야? 칠판 지울 때마다 들리는 소리? 안 익숙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여러분들 만화 안 좋아해요? 만화 안 봐? 너희들에게는 이제 꿈과 희망, 동심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구나. 원피스, 요새는 이제, 인기가 있었던, 그게 끝났는데? 귀멸의 칼날인가? 네. 그럼요. 동심은 저만 간직하는 걸로. 이거 지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폰지밥 알아요? 고마워. 그래, 대답을 해주네. 스폰지밥 보면, 거기 오징어 나오잖아, 오징어. 걔, 걸을 때마다 이런 소리 나지 않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스폰지밥. 그래서 이거 지을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 뭐 그렇다고 내가 오징어라는 얘기는 아니야. 표시하며 읽기.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4가지 기호를 쓸 거예요.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4가지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다는 얘기는 글을 통해서 생각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물결 표시를 칠 건데, 이거는 주로 제가 칠 겁니다. 어디에다 물결 표시를 칠 거냐면, 이 부분 때문에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다가 물결을 칠 거야. 여러분들은 그거 굳이 안 해도 돼. 최소한 요 4가지 기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이걸 이제 우리가 표시하면서 읽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정말 열심히 표시를 하더라고. 한 달 뒤에 이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표시하면서 읽는데 읽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표시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야. 이 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표시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네모 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동그라미 칠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세모 칠 때, 밑줄 칠 때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이것이 익숙해졌어.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지문에서 표시가 줄어듭니다. 표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일종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를 좀 하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네모는 어떤 때 할 거냐면 개념, 용어가 나타나면 이제 네모를 칠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는 보통 은는이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은는이 붙는 대상에 일단 네모를 칠 거예요. 그럼 네모 쳤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잖아. 네모 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거야. 이 네모 친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고. 다시 네모 치면 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거구나. 자꾸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자극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요 동그라미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시대, 연도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사실은 얘는 여기 앞에 네모 친 거랑 큰 차이는 없어. 그런데 절대 사람 자체, 연도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왔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이론,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될 테니까 사람이란 나오면 이 사람과 관련된 이론, 주장, 작품들이 설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연도가 나오면 그 시대의 어떤 특성과 관련돼서 설명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시대가 나왔으니까 이 시대와 관련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가 이것 말고도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지문이 어려워진다. 설명 대상이 하나면 지문이 그렇게 안 어렵죠. 그 하나의 대상만 잘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이상에서 비문학 지문들을 접하면 설명 대상이 최소 2 이상이야. 무슨 말이냐?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명이 등장한다 이 말이지. 마찬가지야. 시대도 한 시대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 시대를 다루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 이름 나왔고 시대 나왔으니까 그 사람 관련된 무언가구나. 그런데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니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신호를 주라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 다음 요 세모는 연결어에 표시를 할 겁니다. 연결어가 뭐냐면 크게 이제 접속어, 지시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세모 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뭐 다 모든 접속어에 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왜 연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냐?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거든. 그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역접에 해당하는 거지.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지. 그러니까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다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 하나씩 해봐야 돼. 그게 필요한 거야. 사실 나는 이런 생각 안 해. 왜? 그냥 저절로 되거든 이제.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고 익숙하지 않죠? 근데 한번 자전거 배우면 내가 자전거 어떻게 타야지 맞아.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을 때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 저희 집에 꼬맹이가 2마리가 있어요. 이제 한 큰 꼬맹이는 여러분들보다 1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꼬맹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두 친구 모두 저한테서 이제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자전거를 알려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잘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 넘어질 때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못해 처음에. 왜? 무서우니까요. 이쪽으로 넘어지는데 이쪽으로 핸들을 돌리라고 꼬라박는 느낌인 거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몇 번 넘어지고 해보니까 넘어질 때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니 안 넘어져.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자전거야. 그리고 배웠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꼬맹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는 쪽으로 내가 핸들을 돌려야지. 중심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전거 안 타잖아. 그냥 저절로 몸이 그렇게 타게 되는 거지. 국어도 마찬가지야. 사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밟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읽게 돼. 나처럼.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밑줄 칠 것들이 바로 보는 거냐면 네모와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혹은 그거와 관련된 특징들이에요. 얘가 바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정보야. 이제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사고력을 좀 훈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고의 시작은 뭐부터 한 거냐면 주어진 지문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독해! 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뭐야? 글에 주어진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사회나 역사
공부하면서, 국사 공부하면서, 혹은 과학 공부하면서, 왜 내가, 이번 시험에 이런 거 나올 거니까는 쭉 뭐 요약 노트 하나 만들어 놓잖아. 그게 기본적인 독해야. 독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갈무리에 두는 것이 독해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물결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알려주는 어떤 문장에다가 제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이제 약속인 거지. 얘네들은. 다시. 이 표시들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어. 그러면 굳이 이런 표시들을 안 해도 됩니다. 표시에 연연하지 말자. 굳이 선생님 뭐 네모 세모 저는 별표하고 싶은데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어떤 표시를 하든 간에 그와 관련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자라는 약속만 지켜주면 돼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독해가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 한 문장 읽고 문장을 끊어서 읽고 그래서 주술관계 확인하면서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하기로 했던 부분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연결하며 읽는 건데 이 연결하며 읽는 거에다가는 별표를 3개를 해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뭘 연결하며 읽을 거냐? 요 밑줄 친 것들을 연결하며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네모 쳤던 것들에 대한 설명과 특징들을 연결 짝을 지으면서 읽을 거예요. 짝을 지으면서.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결국에 글에 주어진 정보를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독해의 시작이라고.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독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이건 거지.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연결인데 지금 우리 앞에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문장 제독 넘겨보시면 지금 4가지로 연결을 해볼 거야. 거기 타입 첫 번째가 같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 교재가 요거는 이렇게 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얘가 이제 내용 더 추가적으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타입이 4개가 있죠. 하나는 같음, 두 번째는 다름, 또 한 장 넘깁니다. 한 장 넘기면 상하, 순서.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연결하며 짝을 지으며 읽는 훈련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숫자를 띄울 거예요. 제가 3초를 드릴 테니까 이 숫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준비됐죠? 시작! 요거. 이 미숙하게 조작을 해서. 미스가 났네. 실제 시간은 5초 정도를 드렸어요. 근데 막 힌트도 있고, 실패인데. 이나. 앞자리 특권이야.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다음부터 저기 멀어지겠네. 농담이에요. 숫자 어떻게 됐을까요? 1, 9 땡땡 3, 7 4, 5 6, 6 여기까지? 네. 띄고 28인 것 같아요. 띄고 28? 1928. 1928. 힌트가 많이 됐겠네 이제. 그러면 지원이 3, 7, 4, 6, 5, 7, 4, 8, 3 땡. 수진이 37. 네. 그래요. 차라리 네, 좋네요. 네.
내가 여기까지 기억 못했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아, 농담입니다. 이찬님. 네. 자존심을 세워줘야지. 우리 반의 자존심. 난 다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하면 되잖아. 아깝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연결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에 당위성이 생길 거 아니야. 이걸 한번 해내봐. 나 짐 싸야지 뭐. 봅니다. 제가 색깔을 바꿔봤어요. 아까 전에 지금 연결하며 아까 짝을 맺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색깔인데 얘를 세 가지 방식으로 짝을 맺을 수 있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를 하나의 개별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개의 정보를 짝을 맺으면 지금 아까 처음에 수진이 10 얘기했었지? 10 정보 하나죠? 그 다음에 1, 2, 3, 4, 5 어떻게 된 거야? 하나씩 늘어나는 거네. 정보 2개.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씩 당연히 10이 됐으니까 줄게 된다면 정보 하나, 둘, 3개만으로 여기까지의 숫자를 기억할 수가 있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나누면 뭐야? 반으로 접히죠. 대칭되잖아. 어떻게 짝을 맺어주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짝을 맺어주면 정보 간의 관계를 맺어주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 정보의 양이 어떻게 돼? 확 줄어. 간단합니다.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 제대로 잘 읽고 한 번에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문제 풀기 위해서 자꾸 지문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 지문에 대한 소화가 안 돼 있다는 걸 의미하지. 돌아오는 것만큼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됩니다. 처음 연습하는 거잖아. 한 지문에 10분이 걸려도 좋고 20분이 걸려도 좋고 30분이 걸려도 좋아. 대신에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지문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하며 읽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결하며 읽을 때 같음, 다름, 상하, 순서. 요 4가지를 통해서 이제 짝을 맺어 줄 거다. 그러려면 마지막이에요. 요 같음, 다름, 상하는 이제 안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에. 이 꼼꼼히 읽는 건 천천히 읽는 거와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 그 속독학원들이 있잖아. 내가 이제 그런 속독학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빨리 읽으면 좋지. 근데 그거는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압니다. 특히 3학년 때. 그럼 천천히 읽는데, 그냥 무작정 천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는데, 이제 연결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제 독해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별표 3개를 했던 거예요. 그럼 연결하며 읽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게 한 편의 지문이야. 그래서 쭉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여기까지 읽었어.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 쳐 있네. 그러면 이 얘와 짝을 맺을 대상, 연결할 대상은 여기에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읽었어. 아니면 이 앞에 있을까? 1번과 2번. 이 밑줄과 연결될 대상은 1번에 있을까? 2번에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읽었어. 내가 이제 연결할 거야.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연결할 거야. 여기까지 읽었는데 내가 지금 연결할 거야. 이 노란색을.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야 돼?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1번에 있어야지. 왜? 왜? 밑에 건 아직 몰라요. 그래. 되게 단순한 거잖아. 밑에 거 안 읽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할 거 어디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꼼꼼히 읽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천히 읽자가 아니야. 바로 그 연결될 시작 부분. 어디를 꼼꼼히 읽자? 앞부분입니다. 일문단만큼은 좀 천천히. 그래서 1문단을 천천히 읽으면, 앞부분 천천히 읽으면, 이거에 대했구나. 그래, 구조는 대충 이렇게 되겠네. 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좀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지문이 길어지고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제 이 글에서 설명할 대상을 예전에는 지문이 짧았을 때는 1문단에서 다 제시를 해줬어. 그래서 1문단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것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1에서 3문단까지. 1에서 3문단까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 거야. 옛날, 그러니까 10년 전, 5년 전 수능에 나왔던 지문보다 최근에 나왔던 지문들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구조적으로 까다로워요. 예전에는 안 어려웠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야 라고 힌트를 다 줬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됐거든. 근데 지금은 지문이 길어져서 그게 안 돼. 앞부분을 꼼꼼히 읽어야 앞부분에서 연결할 고리 혹은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장 읽을 때 똑같아. 문단 읽을 때 똑같아. 문단 2개 읽을 때 똑같아. 글 읽을 때도 똑같아. 다시. 모든 글은 읽는 방법이 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우리 1시간 얘기 돼가려고 그래.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